네, 코딩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수학. 오늘 그 작업한 10번째 영상입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지금 하는 강의에 필요한 게 파이썬 코딩이어서 제 재생 목록을 쭉 들어와 보시면 뭐 예제로 설명하는 파이썬이라는 재생 목록도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 이상한 코드라는 재생 목록도 있습니다. 이 이상한 목록이라는 재생 코드를 들어와 Let me show you 보시면 how we do stuff around here. Actually, 오른쪽에 여러 글 목록이 있어요. 저는 요 내용이 꽤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회수는 달랑 몇 분 안 되네요. 700분 정도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시면 파이썬을 공부하시려면 제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오늘은 이제 정수 표현, 정수가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배울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쭉 가서 실수 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배울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쓰는 숫자들, 예를 들면 2라는 정수와 2.0이라는 실수가 있을 텐데 실제 값은 동일한 거죠. 근데 2와 2.0이라는 숫자는 컴퓨터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지는 점이 많아요. 그걸 배우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부호와 절대값 표현, 보수 표현. 그런데 부호와 절대값 표현은 컴퓨터에서 잘 쓰지 않고요. 보수 표현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수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왜 보수 표현이 필요한가, 왜 생겼나를 알려면 부호와 절대값 표현의 단점을 아셔야 됩니다. 부호와 절대값을, 부호가 사인이고요. 절대값이 매그니튜드니까 영어로는 사인 앤 매그니튜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부호 절대값 표현은 우리가 쓰는 것처럼 플러스 5, 마이너스 5처럼 앞에 부호를 붙이죠. 근데 컴퓨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심볼을 쓸 수 없죠. 0, 1밖에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비트가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수가 플러스 5가 되고 두 번째 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왼쪽에 있는 비트를 MSB라고 합니다. MSB는 Most Significant Bit입니다. 반대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비트는 제일 자릿수가 낮은 거니까 LSB, Least Significant Bit라고 합니다. 가장 덜 중요한 수,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부호와 절대값을 표현하면 첫 번째가 플러스 5가 되고요. 두 번째가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걸 더하면 0이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덧셈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부호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1 더하기 1이 0이고 1이 올라가고 이렇게 LSB부터 MSB까지 쭉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부호와 절대값으로 숫자를 표현하면 덧셈기가 복잡해집니다. 부호도 비교해야 되고요. 절대값을 빼야 되고요.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이 거쳐야 돼서 덧셈기가 아주 느려지겠죠. 근데 덧셈기가 느리면 곱셈도 느리고 뺄셈도 느리고 나눗셈도 느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쓰는 방법은 보수 표현, 영어로는 Complement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이진수는 1의 보수와 2의 보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슷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2의 보수만 설명드릴 테고 대부분의 컴퓨터는 2의 보수로 정수를 표현합니다. 그럼 2의 보수 표현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제 보수라는 것은 서로 더해서 0이 되는 수를 서로 보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0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빨간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플러스 10이라는 이진수에 뭔가를 더해서 0이 되면 그걸 마이너스 12로 부르자라는 겁니다. 물론 더하면 자릿수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1은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더해서 0이 되는 수를 서로 보수라고 할 텐데 보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요 계산식을 잘 보면 요 빨간색을 x라고 하면요 0에서 요 위에 값을 뺀 게 x가 되겠죠.
0에서 어떤 수를 뺀다는 말은 그 수보다 큰, 즉 이 숫자 1, 0, 0, 0, 0, 0, 0, 0, 0에서 이 수를 빼면, 플러스 10을 빼면 그게 이제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쉽게 이해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원래 숫자에다가 not를 하고 거기에 1을 더해주면 됩니다. not를 한단 말은 비트를 뒤집는다 라는 의미예요. 1은 0으로 0은 1로, 즉 이 8비트를 0과 1을 서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다 1을 더하면 그 결과가 바로 어디 있죠? 이렇게 됩니다. 실제 이해보수를 구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수라는 것은 서로 더해서 0이 되는 수가 보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표현을 잘 보면 지금 이제 8비트일 때를 그냥 생각해 봤는데요. 8비트를 쭉 나열해 놓고 나서 이걸 보수를 보면 딱 중앙으로 갈라서 아래쪽은 0 또는 양수고요. 위쪽은 음수입니다. 그래서 양수는 우리가 그대로 읽을 수 있는데 음수는 이 이진수 패턴을 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어차피 얘가 얘의 보수니까 얘를 다시 비트를 뒤집으면 다 0이 되고 여기다 더하면 0이 1로 바뀌겠죠. 그래서 원래 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사람이 읽으려는 거고요. 컴퓨터는 각각의 십진수를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 필요가 없죠. 어차피 컴퓨터는 십진법은 몰라요. 이진법만 아니까 컴퓨터 이렇게 해서 얘의 보수로 이진수들을 표현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컴퓨터 개론 같은 과목에 나오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의 보수로 표현하고 나면 숫자 덧셈을 할 때 부호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는 부호 비트가 없어요. 이상하죠? 부호 비트가 없이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규칙성은 있습니다. 즉 MSB가 1이면 음수예요.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이건 인간이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일단은 이 보수는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부호가 표현 없으니까 그냥 덧셈을 할 때는 LSB부터 MSB까지 쭉 그냥 더해 나가시면 돼요. 1 더하기 0은 1, 0 더하기 0은 0, 1 더하기 0은 1, 1 더하기 1은 0이고 자리 올림이 있고 이렇게요. 그래서 덧셈기가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예제를 보시면 마이너스 13 더하기 마이너스 120인데 이런 그냥 더해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133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오버플로우라는 거죠. 오버플로우는 우리가 이진수로 8비트로 이진수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밖에 표현을 못해요. 근데 이 덧셈 결과가 마이너스 133이란 말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이런 것을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을 더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되면 당연히 그 결과는 틀린 값이겠죠. 그걸 보면 돼요. 음수 더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었으니까 이건 당연히 답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수는 연산이 끝나고 나면 오버플로우가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 그 계산 결과는 틀린 값이에요. 이제 실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울 텐데, 사실은 제가 강의하는 다른 과목, 컴퓨터 시스템 개론이라는 과목에서는 이 정수가 또는 실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수학 과목이어서 그렇게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내부에서 실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정 소수점 방식과 부동 소수점 방식. 우리가 실수를 floating point라고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부동 소수점을 번역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한다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고 부동, 떠다닌다는 겁니다. 소수점이 움직인다는 거죠. 고정은 소수점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고정 소수점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어디 위치에 소수점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앞에는 정수를 표현하는 거고 뒷부분은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사실은 앞에서 배운 정수 표현이 이런 고정 소수점 표현 방식이에요.
실제로 고정소수점 표현 방식은 컴퓨터에서는 잘 쓰지 않고 제한된 어떤 경우에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컴퓨터는 디폴트로 다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을 이렇게 볼 텐데,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은 앞에서 배운 과학적 표기법, 우리는 컴퓨터는 이진수니까 밑이 2가 되는 과학적 표기법을 변환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 표기법을 쓰고 나면 지수와 앞에 있는 이 숫자를 가수라고 하는데요. 지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가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또 가수의 부호 비트를 어떻게 표현하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하는 방식이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은 과학적 표기법으로 바꾸고 지수와 가수와 가수의 부호 비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부동소수점을 표현하는 표준 규약이 있는데, IEEE라는 조직에서 754번째 표준안이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이에요. 거기서는 4바이트로 표현하거나 8바이트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C 언어 같은 경우에서 플로트 타입이 4바이트를 쓰는 거고요. 더블 타입이 8바이트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파이썬에서는 플로트와 더블의 구분이 없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되는 숫자의 정밀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제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컴퓨터 시간이 아니고 수학 시간이어서 조금 생략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